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 요약도 24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주다 라는 의미의 여자가 되겠습니다. 주다 라는 의미의 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다 라는 의미의 여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주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주다 라는 의미의 여자가 되겠습니다. 수여하다 라고 하는 것은 통상 상을 주거나 표창을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 이외에 자격을 주다 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기여하다 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주다, 공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참여하다 라고 하는 것은 관련해서 일을 하다 또는 멤버, 회원이 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되어가는 상황 또는 조건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여부라고 하는 것은 할지 말지에 대한 의견을 얘기합니다. 여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을 주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신용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뜻이고요. 돈을 꾸어주다라는 말입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고객한테 돈을 꾸어주는 것, 대출하는 것을 여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당이라고 하면 집권당을 얘기합니다. 급여라고 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돈을 얘기하고요. 증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증여는 이제 무상으로 주다라는 뜻인데요. 법적으로 증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무상으로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과 달리 증여는 보다 그 세율이 높죠. 실제 현대 한국의 세제 중에서 가장 높은 세제가 증여세라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대여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대여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빌려 쓴 물건은 도로 언젠간 모르지만 어쨌든 도로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물건을 빌려주는 걸 얘기하는데 이 물건 중에 금융기관에서는 그 상품이 돈이니까 대출하는 것도 금전대여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절자가 되겠는데요. 마디 할 때 그 마디라는 절자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절자는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식으로 쓰는 게 가장 그 원칙적인 표현 방법인데요. 그대로 이제 일단 획수는 한번 세보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또 이제 조금 약간 달리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쓰는 것은 또 어떻게도 쓸 수 있죠?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획수가 하나 줄어들죠.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의 시기를 4개로
마디를 지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개의 마디로 1년을 기후, 기온에 따라서 나눈 것을 얘기하는데, 한국의 경우 봄은 3월에서 5월, 여름은 6월에서 8월, 그리고 가을은 9월에서 11월, 그리고 겨울은 12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꼭 그렇게 정했다고 해서 그 날씨가 거기에 딱 맞춰지느냐면 그건 아니에요.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기를 성격이 비슷한 걸로 나눈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학창 시절이라든지 또는 뭐 연애 시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특정한 그 기간을 나누는데 쓰는 말을 시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계절이라는 의미가 시절과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계절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계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시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꽃 피는 후시절,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계절과 같은 말은 아니지만 계절적 의미를 가지면서 시절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전통적으로 국가 차원의 기념일을 얘기합니다.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는 어떤 그 단체 또는 어떤 특정 그 멤버 또는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교류가 있을 때, 이럴 때에 상대방한테 예의를 표현하거나 또는 예의를 표현하는 절차를 예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통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절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나 물건을 아껴 쓰다라는 의미고요. 절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순서 또는 방법을 얘기하고요.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과 확연히 구분되는 그 말, 소리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절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르는 소리하고는 다르고요. 말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되고 다른 말과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독립된 말이어야 됩니다. 한국어는 음절이 단 하나의 소리로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만, 봉 이런 식으로 딱 하나의 소리로 나는 것을 한국어에서는 음절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는 음절이 음이 2개가 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음으로 하나의 음절이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어는 음절 하나 이상이 모여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절 하나로도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 이런 거는 음절이 하나면서 그 어떤 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명사절이라고 할 때 이 절은 문장 형태를 띈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문장 형태를 띈 것이 그 큰 문장 안에서 명사 기능을 할 때 명사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용사 기능을 하면 형용사절, 부사 기능을 하면 부사절이 되죠. 그 영어에서는 절이 3가지가 있으니까요. 절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한 지조를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정조라는 개념을 절개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살펴볼 한자는 화자가 되겠는데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이나 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주고받는 말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화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중얼중얼하는 얘기 이런 거는 통상적으로 화라는 말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화자는 말씀이라는 건데 말씀 언이나 말씀 어자와 화자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화자는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화하다라고 하면 두 사람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 것을 얘기하고요. 전화라고 하는 것은 전기 또는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말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격지로 보낼 수 있는 장치,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화기라고 하는 것은 전화 시스템에서 최말단에 있는 기기죠. 해서 사람과 그 전화 시스템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동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children's story 할 때 이 s는 어린이의가 아니고 어린이를 위한 이란 뜻입니다.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소재로 만든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화제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거리를 얘기합니다. 신화, 우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설화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아주 거의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부터 어떤 나라가 뭐 설립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을 빙자해서 만든 이야기들을 다 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화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우화는 대부분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신화는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제 현실 속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신화로 꾸민 경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화하고 신화에서는 그런 점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설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설화도 역시 우화처럼 꾸며진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설화는 통상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 이제 발생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화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화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이라는 것이 숨겨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숨겨진 이야기니까 흥미진진한 이야기라는 말로 또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담화문, 원래 이제 담화는 그 대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담화문 그러면 어떤 이제 공식적인 의견,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큰 기업이나 또는 뭐 정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담화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화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를 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아닌 것을 내는 것은 발화라고 통상 안 하죠. 화자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선생님이 지금 화자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단어와 각 단어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의 정확한 뜻, 그 단어의 정확한 뜻과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